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드렸듯이 호두 품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나무의 품종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호두가 맞았었는가 아니면 잡종이었는가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호두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호두나무는 학명으로 주글란스 레지아예요. 수자라고 하는 우리 가래나무는 막심입니다. 막심. 호두에다가 막심을 믹스하면 그럼 뭐가 될까요? 호피엔시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호두라고 아셨던 것들은 사실은 호두가 아니라 교잡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호두 역사에 보면 1950년대에 가래나무를 호두나무의 수분수로 삼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이렇게 품질이 좋았던 호두가 이렇게 견피가 두꺼운 가래나무랑 교잡을 하다 보니까 후대 품종이 난잡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 호두가 아닌 가래나무화 되더라. 이제는 우리도 호두나무의 품종을 좀 넉넉하게 흡수를 해서 도입을 해서 이제는 호두나무는 교잡도 호두나무로 하는 이런 세대가 와야 합니다. 진돗개에다가 셰퍼트를 갖다가 교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진돗개입니까? 셰퍼트입니까? 그럼 진돗개하고 셰퍼트하고 교잡한 그 믹스기연에 다시 또 한 번 셰퍼트를 갖다가 교잡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진돗개가, 내가 바랬던 진돗개가 셰퍼트화 돼 가겠죠. 이렇게 품종이 난잡해진다는 뜻입니다. 가래나무도 품종을 개발할 때는 활용을 합니다. 언제 활용을 하느냐? 중국의 북부 지역, 추운 지역에서 내한성을 키우기 위해서 호두나무를 가끔 교잡을 시켜요. 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 원래 호두가 고려시대 때 천안 광덕사에 유 선생님께서 가져오셨다 라고 하는데 그때는 고려시대였죠. 고려시대 때 북경에서 갖고 오면서 중부 지역에 품질 좋은 호두를 가지고 도입해 온 게 아니라 북경에서 저쪽 용영성, 계림성을 통해서 신의주를 통해 가지고 가져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품질이 아주 우수한 품종을 가져오지 못하고 추위에 강하고 잘 얼지 않는 그런 품종을 처음에 도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호두는 이렇게 껍질이 얇고 좋은 품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 추자하고 교잡을 하면 나빠지겠죠. 중국의 이 남부 쪽으로 가면은 철호두 혹은 포호두라고 이름이 두 가지인데요. 그런 호두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흑호두라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날 제가 초보자 교육을 하느라고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게 얘기할게요. 호두 품종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제시할 요건이 있습니다. 개발 내력, 즉 얘가 모수는 어떤 나무이고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그리고 주 재배 지역의 기후, 여기서 기후라 하면 그 지역의 강수량, 기온, 그리고 토질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품종이 조실성이냐 만실성이냐, 그 중간에 중만실성이냐 라고 알아봐야 하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은 얘를 언제 수확하느냐, 빨리 수확하느냐, 늦게 수확하느냐의 이야기예요. 8월 말에 수확하는 것을 조생종, 중생종은 9월 초순, 9월 중순 이후에 수확하는 것을 만생종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품종을 갖다가 제시할 때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가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호두나무 한 그루에 몇 킬로가 열린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위 면적당 얼마가 생산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냐? 여러분은 한 그루만 심을 게 아니니까. 혼합화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혼합화라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암꽃눈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합화입니다. 왜냐하면 암꽃눈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눈에서 잎과 줄기와 열매가 함께 피어나오기 때문에 혼합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측지발화율. 측지발화율은
작년도에 나간 한 가지에서 정단서부터 몇 프로가 열매가 맺느냐. 이 얘기는 신령 같은 경우가 43%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요즘 나오는 다수학성 품종들은 기본적으로 85% 혹은 100%까지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2배 이상의 수확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지에 혼합해서 하나의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평균 작과 수가 몇 프로씩이냐, 열매가 하나 맺히는 애가 몇 프로, 열매가 2개 맺히는 애가 몇 프로, 3개 맺히는 애가 몇 프로, 4개 맺히는 애가 몇 프로, 이 프로테이지가 나와줘야 합니다. 평균 열매 하나의 중량이 몇 그램이 나가느냐. 껍질을 벗겼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호두살의 프로테이지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를 출인율이라고 하죠. 견과의 형태는 원형이냐, 타원형이냐, 아니면 뾰족한 하트형이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형태가 어떻다. 그리고 견과의 규격, 종경과 직경과 횡경을 표시해줘야 하고, 견피의 두께가 어떠하냐, 후피 호두냐 아니면 지피 호두냐, 이러한 견피의 두께도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견피의 요철이 어떠하냐, 예를 들어 곰보 자국이 많으냐, 아주 매끈하냐, 혹은 봉합선이 돌출되어 있느냐, 아니면 퇴화돼서 매끈하게 넘어가느냐. 신령 호두의 단점이 뭐냐면은 봉합선이 너무 돌출되어 있어요. 이 봉합선과 봉합선이 기계적으로 우리가 세척을 할 때 얘네들이 딱 맞물리면은 아무리 껍질이 두꺼워도 다 깨집니다. 이 호두의 개화 습성이 어떠한가, 자화선숙형이냐, 음화선숙형이냐, 자웅동숙형이냐. 자웅동숙형일지언정 몇 프로가 자웅동숙에 겹쳐지느냐, 100%냐 아니면은 60%냐 50%냐,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호두의 품종과 품질을 표시할 때는 호두를 껍질을 벗겼을 때 그 안쪽에 내부 주름벽이 퇴화됐는가, 퇴화되지 않았는가를 검토를 합니다. 호두를 열었을 때 완태 호두가 나오는 확률이 몇 프로냐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호두들 깨웠는데 안에 주름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쑤시개로 파먹는 것, 그런 것이 내부 주름벽이 아직도 퇴화되지 못하고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봉합선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보면은 횡경 막질이 있습니다. 그 막질 또한도 발달되어 있으면은 완태 호두를 얻기가 어려워요. 두동강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횡경 막질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려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관핵 이론은 우리나라에 누가 제일 먼저 갖고 왔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왜 관핵 이론을 제가 버렸을까요? 적용성은 좋은데 의외로 품질이 떨어집니다. 제가 관핵 이론을 처음 도입해 올 때 제가 그 호두의 이름을 신8518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왜? 중국의 주 선생이 8518과 그 다음에 신8518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호두의 이름을 관핵 1호로 정했다라고 해서 관핵 1호로 제가 홍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당시 제가 관핵 1호를 가져올 때 단순히 관핵 1호만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샘플링으로 여러 가지 품종들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실제 파종을 하고 생장이 어떤 걸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선택한 품종들을 나중에는 제가 열빈이다, 풍요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었죠.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품종을 갖다가 쉽게 찾아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8518도 마찬가지로 신 8518, 8518, 8518 다보, 진년 8518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518은 뭐고 진년 8518은 무엇일까요? 중국에서 원래의 이름은 진년 8518이 맞습니다. 그거 중국의 주 선생과 진 여사가 사실은 2번 이혼을 했어요. 왜 2번 이혼을 했느냐? 남자들이 돈이 생기니까 젊은 여자를 찾은 거죠. 그래서 2번 이혼을 했는데 그 주 선생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진 여사가 호두 농사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아직도 그 지역민들이 진 여사를 존중하지 주 선생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아요. 약간의 낙감하죠.